안녕하십니까. 탈북자의 반 김정은 활동, 특히 탈북한 상태에서 북한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삐라를 투척하고 돌아온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면서 이 사건 말고도 이 양강도 해산시 일대에서 그 동상을 폭파시키기 위한 탈북자들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정경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까모, 우리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동상을 까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가 돼서 평양 감옥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북한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최초로 동까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동까모는 뭐냐? 현재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3만 8천 개가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일성 옆에 김정일이 쌍으로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동상만 7만 개가 불어났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될 경우에 구리값, 부리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세워진 한 7만 개 동상을 한꺼번에 허물어 가지고 녹일 경우에 돈값이 똥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스갯말이고요. 자, 이 동까모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유사시 때 북한의 평양에 제일 큰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 손가락에, 그 김일성 손가락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큰 동상인데, 한때는 황금으로 이제 먹였다가 둥서평 주석이 그걸 보고 이제 비판한 다음에 황금은 벗기고 동만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자, 이 동상을 만약 드론이 날아가서 파괴시킨다. 김씨 왕조는 붕괴됩니다. 이건 우상숭배로 빚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상징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북한의 김씨 왕조에 저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 동상, 우상숭배 동상을 해치는 것이다. 그걸 없애는 것이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동상 같은 거 굳이 깔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종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양강도 해산, 이 보천보 일대에 삼지연 이런 게 있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동상, 개인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물론 동상이 많지만 김부자 관련된 동상이 가장 많은 곳은 백두산 일대입니다. 엄청나게 세워놨습니다. 자, 이것도 해산 주변에 보천보에서 김일성이가 뭐 항일 유격 대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 순사 몇 명을 죽인 거 가지고 대규모 전투가 발생한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거짓말했던 이제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이제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당 간부들,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이 양강도 해산, 이 보천보 일대를 모든 북한 청년들이 또 간부들이 답사하는 코스로 만들어 놓고 이걸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게 해산을 중심으로 여기 백두산이 있고 여기 삼지연이 있습니다. 이 삼지연 목가에 김일성 우상숭배가 그 동상이 가득 있고, 여기 보천보에도 이제 여러 동상이 또 가득 있고요. 해산에도 있고, 여기 김정숙이는 김일성의 부인입니다. 이게 김영직이는 김일성의 동생. 자, 이걸 이름 따가지고 김영직군, 김정숙군 뭐 해가지고 온통 이 일대가, 이거 김영권이는 또 김형직의 동생입니다. 김일성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김영권이, 김정숙이, 김형직이 기타 등등의 모든 이름을 다 붙여놔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양강도는 그야말로 김씨 왕조가 자랑하는 백두산, 백두혈통의 본거지이고, 이 일대가 김씨 일가를 백혈통과 연계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해산의 탈북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탄압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체제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초 때 한 탈북자가 외부에 지원받아가지고 이 해산시의 거대한 동상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약을 들고 이제 그걸 올라가다가 꽃다발로 위장해가지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걸 잘못 인식했던 옆에 있던 보위부 요원들이 이상하다고 발견해가지고 덮치는 순간에 이걸 폭발시켰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동상 가기 전에 폭탄이 폭발해가지고 실패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국경 지역이지만 이 동상을 지키는 인민군대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탈북자가 정말 용감하지요. 한번 또 나온 사람들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력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기 가족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가족이 피해 당한 것들을 듣고 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또 이 사람은 반체제 성향의 탈북자였고 또 대한민국에 가서 이 반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간 김에 이 보천보 동상에다가 삘 하나 칵 뿌리고 가자 해가지고 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갔던 삘 한 배낭을 갖다가 김일성 동상 앞에다가 황창 뿌려가지고 그 다음 날로 탈북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들키지 않고 그 다음에도 가족을 전부 다 탈북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건 때문에 폭파는 못 시켰지만 이 보천보 일대의 동상에다가 반김씨 왕조의 삐라를 왕창 뿌렸던 대규모 사건이 발생했고 북한의 보위부는 물론이고 전체 북한 국가 보위성이 소위 뭐 테러범이라고 하는데 뭐 테러행은 없습니다. 삐라 뿌린 것 뿐인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온갖 소동을 다 피웠지만 끝내 잡지 못했고 추적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누군지 뭐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탈북자는 물론이고 북한 내부에서도 김일성 연구실, 김일성 그 우상숭배 관련된 이런 것들을 불태우거나 박살내는 그런 저항운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실종을 보도하기는 하지만 이런 반김정은 활동을 했던 이런 다양한 사건들, 이 개인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냥 도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했던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김일성 동상에 목숨 걸고 삐라를 뿌렸던 한 탈북자의 사연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북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